자, 이거는 해물 빠에야. 와. 오징어 팍팍 먹어요. 다 여러분들 거야. 오. 괜찮죠? 맛있어요. 괜찮은 거 같아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죠? 이렇게 금방금방 묻혀놓고 자취하는 딸 아들들한테 반찬해 갈 때 그런 때 해놓기 딱 해놓기 좋은 반찬이 이거야.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시죠. 그냥 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너무 고소한데요. 너무 보세요. 반찬으로 좋죠? 네. 맛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한 공기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 부끄러워.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가미도. 장혜리의 요리교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시느라고 수고했고요. 오늘도 또 새로운 요리를 하는데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니까 가면서 뭐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 이번엔 또 시켜 먹지 그래.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는 좀 특이하게요. 요리가 되게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차분들 하셔서 제가 덜렁거리더라도 중심을 좀 잡아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거 아니고 지난주에 예고했던 그 해물 빠에야를 하는데 해물 빠에야가 사실은 굉장히 요리죠. 근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지금 집에서 해먹는 해물 빠에야는 진짜 복잡하겠어요. 저희 아들한테 배워가지고 갑각류 소스까지 내서 그걸로 해서 그 토마토 소스까지 내서 이렇게 해서 훌륭했으나 이거는 뭐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가 없어서 제가 최대한 줄이고 한번 해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해물 빠에야 할 거고 그래서 무슨 날 때 한번 해먹고 싶을 때 사실 해버릇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솥밥처럼. 그래서 해물 빠에야.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이제 수육만 하지 말고 이제 해물 빠에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무침 했어요. 김무침을 했는데 다들 맛있어 하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촬영해서 끝나고 난 거는 그 주 내내 그걸 하거든요. 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 올 친구들이나 누가 있으면 반응을 보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김무침. 그래갖고 김무침 그렇게 두 가지 메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항상 나오는 이 시간에 나오는. 예린이 거짓말. 아니 그렇잖아. 빠에야 먹고 빠에야하고 김하고 멀리서 이렇게 옥천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화나지.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그게 또 예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걱정을 또 덜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겸이 아버님이 저 처음 먹어보는 고사리예요. 이건 그 겸이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생고사리 대부분 고사리 해서 말리잖아요. 쪄서 말린 거거든요. 근데 생고사리인데 이거를 들깨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고사리 들깨탕 이게 보약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기만 했지 먹어본 적은 오늘 처음이거든요. 생고사리. 그래서 지금 생고사리 같이 먹으려고 오늘 했고요. 굳이 이거 생고사리로 안 해도 돼요. 일반 고사리 불려서 똑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오늘 보약 드시고 가시라고 이거 했어요. 제가 장을 보다가 제일 항상 제가 사는 게 요즘 다시 촬영한 지 1년이 돌아가니까 다시 깨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깨순이 막 이따만큼 하면 6,000원 막 이래가지고 깨순 조갯살 넣고 깨순 볶았어요. 근데 무는 지난번에 하고 남은 거가 시들시들 있길래 그냥 무도 그냥 나물로 해놨고 그리고 살 때 콩나물 2,000원치 사서 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콩나물 볶아놓고 이렇게 해서 고사리랑 같이 비벼 먹어도 되고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평소에 아주 흔한 거지만 집에서밖에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조미료 없이 먹으려면 이런 거 늘 해 먹으라고. 이런 걸 자주 해서 집에 반찬에 항상 있으면 식비가 많이 든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딱 단품으로 해야 되는 것만 쫙 사서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뭘 했냐면은 수육을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그화에 촬영하신 분들이 집에 가서 해 드시고 이제 막 계속 사진 보내고 후기하시는 너무 맛있다고 싶고 그래갖고 막 칭찬받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그 고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고기 국물을 받쳐요. 그렇게 수육 끓인 거를 받쳐서 그 국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물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졸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는 얼마 전에 그 고기국수 한번 끓여봤거든요. 그래서 고기국수가 왜 그 제주 돈베고기 그 삶아갖고 그 국물로 그래서 국수 말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고기국수를 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삶으면 수육하고 국수하고 같이 세트로 내면 되는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국수 수육이 나가잖아요. 수육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수육을 이제 이렇게 기름에다 받쳐놔서 그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덜어서 렌즈에다 돌리면 돼요. 그런데 그 국물하고 같이 그래서 그 국물하고 국물을 물 넣고 끓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국수로 해서 먹었어요. 토렴. 네. 면은 얼마 정도 삶으셨어요? 4분 삶았어. 4분. 4분이 난 좋더라고. 이렇게 토렴까지 할 거 생각하면. 비빔국수 같은 거는 딱 4분 30초도 괜찮아요. 된장을 넣으신 건가 봐요. 된장 안 넣었어요. 간장. 원래 레시피에 간장 없었죠? 내가 이제 여기 국물에 물을 붓잖아요. 네. 간장 안 들어가지. 새우젓만 들어가지. 근데 여기 추가로 이제 안 추가로 됐죠? 이제 물을 부니까 물을 봐서 이제 늘리니까 내가 그때 간장을 넣는 거지. 그러면 수육 만드신 이제 남은 육수를 걸러가지고 채로? 그 채반에 이렇게 걸르면 사과랑 양파랑 새우젓이 걸러지지. 네.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 물만 부어서 반은 고기에다 부어놓고 그 반은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간장 넣고. 잠깐만요. 제가 이제 근사하게 고명을 좀 얹어드릴게. 그냥 요리가 되네요, 갑자기. 요리지. 저거 고기국수. 나는 오히려 고기보다 저 고기국수가 더 메인이 되더라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이것만 갖고도. 좋아요. 이거 사진 찍어.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대박. 와, 이게 그냥 메인 요리인데 오늘? 나 이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수육을 또 했다니까? 네. 국수 하려고 수육을 다시 했다. 국수 하려고. 지난번에 국수 해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일단 그냥 육수도 너무 진하고 맛있어. 이게 물 한 컵? 물 한 컵만 들어간 거죠? 수육할 때 물 한 컵만 넣고 한 수육 국물이에요. 우리가 수육하고 버리잖아요. 그 국물을 받쳐서 물 부어서 국수 국물 쓰는 거예요. 그게 고기 국수거든. 진짜 근데 이게 얼마나 영양이 좋고 깨끗한 건지 말도 못해. 깔끔한 맛 나요. 원래 제가 고기 국수 만들 때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끓여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수육 해 먹고 남은 거 내가 알려준 수육하고 하면 양파, 사과, 새우젓 그것만 들어간 거예요. 그 물이에요. 거기다 물을 부어서 간장 부은 거예요. 어때? 감칠맛이 있어요. 간장도 난리 났어요. 난리 나죠? 그냥 먹을 때도 되게 진하고 맛있는데 네. 간장 넣으니까 완전 턱발해요. 일본 라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 등뼈하고 기름 해갖고 일본 라면이 먹으면 든든한 한 끼잖아요. 근데 그 일본 라면의 변형된 형태죠. 면이 이제 이 쌀면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쓰러져. 약간 태국 맛도 나요. 동남아에. 그렇죠. 쌀국수. 네. 쌀국수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쌀국수를 이제 이걸 소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롱사태나 양지를 푹 끓여갖고 그 국물에다가 쌀국수 넣으면은 숙주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고수 넣고 그러면은 뭐 고수랑 무슨 스리라차 좀 넣고 여름에 이렇게 몸 차가워졌을 때 내 에어컨 앞에서 몸 차가워졌을 때 이렇게 고기국수 한 번씩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식 끝나고 먹어요. 단식 끝나고 국물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들어간 게 사과, 양파, 새우젓. 그다음에 이제 간장, 어간장 들어간 거.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우동주의 좀 넣었어요. 약간 태국 맛이랑 일본 맛 나라고. 아쉽다. 아쉽죠? 그것만 주고 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더 줘.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네. 맛있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멸치국수도 맛있긴 한데 멸치국수의 한 3-4배 맛있는 것 또 같아요. 다른 느낌이라. 네. 이 제주도 이 돈베고 고기국수집 줄 엄청 서서 먹어요. 근데 뭐 특별히 맛있지는 않아. 이거보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는 고기가 쭉 빠져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할 때 내가 지금 빼놔서 정신없어서 빼놨는데 이거 제대로 세팅할 때 그 고기를 몇 장 얹는 거야. 고기를 쫙 얹어서 그러면 이제 단가가 틀려지는 거지. 고기 수육 쫙 얹어주고 그다음에 그 국물 뜨끈하게 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명 얹어서 이제 다대기 얹어서 먹는 거지. 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지방을 먹어서. 그러니까 이걸 아까 그 고기 보여줬지만 이렇게 하얀 게 다 지방이잖아요. 이번에도 앞다리살로 했거든요. 이 돼지 기름인데 이 기름을 옛날에는 싹 걷어서 그 물만 가지고 하잖아. 근데 저거는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우면 이게 고기인지 기름인지 뭔지 먹는데 그게 거부감이 없잖아요. 냄새가 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몸으로 약간 따뜻한 기운이 싹 올라와요. 맞아요. 네. 생각 먹은 거죠. 예, 이게 그냥 따뜻한 차를 마신다고 올라오는 그런 따뜻함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뭔가 들어오는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버터커피 먹을 때. 네, 그런 느낌. 버터 느낌. 그런 느낌. 신기하다. 신기하죠? 자, 이거는 해물 빠에야. 와. 오늘 할 빠에야인데, 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주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드세요. 조금 준다고 서운해하지 마. 이따가 다 당신들이 다 먹을 거야. 자, 보겠습니다. 한약재를 없어요? 한약재는 아니고 저거 카레가루. 카레가루. 카레가루를 하나 넣었어. 원래 여기다 샤프란을 넣었거든요. 샤프란을 넣었는데 내가 샤프란을 넣어버리면 또 그 샤프란이 비싸요. 이만한 거 하나 이렇게 제대로 사면 한 30만 원 막 이런데 샤프란을 원래 식당에서는 그 샤프란을 쓰는데 그 샤프란 대신에 그 강황가루나 카레가루 넣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안 들어간 게 뭐냐면 그 할라피뇨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중간에 할라피뇨가 들어가면 약간 칼칼하고 더 맛있고, 그리고 그 블랙 올리브를 제가 그 지난번에 예고할 때도 많이 넣었는데 블랙 올리브 캔이 여러 개 있는 줄 알았어. 그 전에 사놓은 거가 있어서 쓰고,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 하려고 보니까 빈즈 캔이야. 콩이었구나. 콩캔이야. 그래갖고 그래서 없이 했어요. 없이 해서 그게 들어가면 더 거뭇거뭇하고 중간중간 올리브 씹혀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리브하고 할라피뇨가 빠졌어요. 네, 그래도 괜찮죠? 네. 고사리 먹어봐야지. 고사리하고 김하고. 맛보다도 약이라 아우 내가 너무 같이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갖고 고사리하고 들깨 한 거예요. 고사리가 말린 것보다는 약간 쌉쌀한 맛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약되는 맛이에요. 어디 보고 얘기하더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해마다 안 보낼 수가 없어 지금. 이러면 해마다 안 보낼 수가 없네. 영상이 고사리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거 앞치마도 겸이 아버님 사주시고. 근데 어머님한테는 이렇게 재료 선물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쓰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도 덕분에 저 생고사리 처음 먹어봤어. 드셔보세요. 빠에야 위에 올려서 막 비벼 먹고 싶어요. 같이 이어지는 와. 맛이에요. 고기 반찬 같다. 고사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고기 같아요. 고기에다가 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고기에다 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게 들깨가루가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들깨가루 중에서도 들깨가 있고, 그 다음에 들깨 이렇게 겉이라고 그래요. 껍질 벗긴 거. 속만 한 거. 저거는 속 벗긴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방앗간에 가면 다 팔아. 되게 부드럽고. 네, 푹신 그냥 찌개처럼 끓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네, 저거 맛있어요. 간장하고 어간장만 들어간 건데. 어간장 넣고, 그걸 볶았다, 볶아서 푹신 끓여갖고, 이제 들깨가루 넣은 거예요. 다음 주에 할게요. 저 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네. 엄청 그렇게 막 네. 엄청 네, 그렇진 쓴맛이 않은데 강하지 않아요? 네. 건강한 맛이에요. 네. 씁쓸한, 씁쓸한 정도. 쓸수록 몸에 좋아요. 그 심장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쓴맛이. 이건 이제 밥하고 먹어야 될 텐데. 맛있어. 그래도 맛봐요. 밥도 좀- 자취하는 딸 아들들한테 반찬해 갈 때 반찬들 해가잖아요. 뭐 멸치도 빈집에 이제 해놓고 들어오잖아 엄마들이. 그럴 때 해놓기 좋은 반찬이 이거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맛이 변하지 않아요. 예. 참기름 넣어도 되고 들기름 넣어도 되고.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십시오. 집에서 먹는 반찬. 그냥 김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야, 김. 너무 맛있다. 이 김, 이 김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렇구나. 바로 묻힌 거야. 너무 고소한데요? 너무 오세요.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나 진짜. 같은데. 이거 왜 건파래라고 있어요. 딱 건파래 딱딱한 거. 그거 이렇게 뜯어갖고 건파래로도 이렇게 묻히거든요. 건파래로 묻힐 때는 아마 아보카도를 좀 많이 넣어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건파래는 오히려 사기가 어려워서 식자재 구하기가 아니 사기는 쉬운데 이제 단위가 커서 집에서 감당을 못할까봐 내가 김으로 했어요.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김 집에서 막 다 빨개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 생각이 나서. 빨개질 때까지 기다렸다 버리잖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반찬으로 좋죠. 네. 맛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한 공기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김무침은 김을 제가 이제 20장이에요. 20장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약 한 4분 돌려요. 중간에 한번 바꿔서.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버리면 제일 편해요. 곱창김인가요?
아니 이거는 맨김이고 밑에는 네. 곱창김 있고 아, 남은 거 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맨김이랑 공창김 뭐가 달라요? 곱창김은 이 질감이 또 틀리지. 이건 일반 조선김이라 그러고 조선김. 곱창김은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저기가 질감이 틀려요. 그리고 훨씬 고소해요. 또 값이 차이가 나지. 곱창김 비싸요? 비싸지. 어. 근데 곱창김도 좋은 거 사야지 되는데 좋은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곱창김 나올 때 부탁하는 거. 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으면 한 장씩 구워야 돼요. 수분이 안 날아가면 김이 부서지지가 않아요. 굽는 역할을 이제 전자레인지 하는 거지. 근데 일일이 이제 후라이팬에다 구워도 돼요. 옛날엔 다 구웠지. 근데 저렇게 하니까 빨리 들어. 20장 구라 그러면은 난리가 나지 여기가. 안 먹고 말지. 김가루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저렇게 한 4분 정도, 20장이면 한 4분 정도 돌리면 다 대충 날아가요. 중간에 한번 열어서 위아래 한번 뒤적거리고 바삭해지지. 얘가 맥을 못 추잖아. 안 건드려도 되긴 하더라고. 그래도 한번 어떤 전자레인지 센 거는 그 한쪽 부분만 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양념장을 만들게요. 진간장 2개, 진간장 2, 어간장 하나. 어간장 없는 분은 참치 액젓 써도 돼요. 아니면 집에 있는 액젓 쓰시면 짜면 조금만 넣어야 되지 그 대신. 어간장 하나, 마늘 한 티, 마늘 한 숟갈, 알룰로스가 4숟갈. 알룰로스가 많다고 느껴지면은 좀 하나 줄이셔도 되는데 아까 그 맛 괜찮았죠? 그리고 너무 단맛 줄여놓으면 저거 못 먹어요. 저처럼 약간 단맛 예민해진 분들은 한 줄여서. 두세 스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강즙 있으면 생강즙은 아주 조금.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들기름이 3숟갈. 생강즙 얼마였죠? 생강즙은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야, 그 계량할 수 없을 만큼 살짝 넣었거든. 왜냐면 김 눅눅한 맛이 혹시 있을까봐. 이거 양념이 이게 끝이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기 통깨는 넣을 거거든요. 대략 닫아야 돼요. 그리고 부셔. 이거 안 닫고 보면 난리가 나요. 다시는 못해 먹어. 이거를 부실 때 너무 잘게 부수지 마요. 그럼 가루처럼 되면 이거 안 묻혀지거든, 맛없거든. 그러니까 대략 부숴요, 대략.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는 또 성의게 가위를 잘라. 가위 자르면 못 써요. 난리나. 얘는 이제 비닐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야 돼. 대충 이렇게 부셔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팍팍 하지 말고, 그 양념장에 충분히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하면 이제 부서지니까 부서지니까가 아니라 날아가니까 이 양념장에 이렇게 살살 묻히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묻히면 얘가 아주 그냥 힘을 못 써. 그 양념장이 작은 것 같아도 충분해요. 양념이 배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그 날아가는 포기에. 조금 허무할 정도로 쉽네요. 이렇게 먹어도 되고, 여기다가 나는 이제 그 쪽파하고 홍고추 하나를 썰어서 넣으면 색감이 검은색에 빨간감이 아주 차밍하지. 아마 굽는 과정이 빠져서 좀 약간 매력적인 레시피가 됐네요. 원래 그거 다 구웠거든. 그게 스트레스였겠다. 다 후라이팬에다 구웠거든. 그랬는데 그게 없고 전자레인지가 너무 찝찝하신 분은 구우면 돼요. 진짜 집에서 아직도 구워서 하시는 분들 많지. 묻힐수록 촉촉해져요. 묻힐수록 촉촉해져. 근데 우리가 들어간 게 단맛 때문에 조금 찝찝하긴 해도 그래도 다 건강한 재료니까. 쪽파는 이게 딱 얼마나 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그 색깔 좀 넣고 향을 살짝 넣는 거니까 쪽파 좀 넣고 그다음에 홍고추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홍고추가 비싸요. 그리고 조금씩 주지도 않아. 홍고추 저는 그래서 얼렸어요. 홍고추를 깨끗이 해서 얼려서 그때 쓰면 딱딱할 때 쓰면 썰기도 잘 썰어져. 이거 써는 요령은 이쪽으로 썰면 안 썰려요. 여기 칼이 들어가거든. 안쪽 부분을 썰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안 들어가, 칼날이. 잘 안 들어가. 질겨서. 몰랐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쓰면 잘 썰려요. 에리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통깨.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넣어야지. 통깨는 넉넉히 넣으세요. 네. 그래봐야 한 세 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참기름 좋은 거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어도 맛있어요. 향이. 국산 참기름. 쇽.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와. 맛있겠죠? 이렇게 금방금방 묻혀놓고 이걸로 주먹밥 싸면 진짜 맛있어요. 주먹밥에 연근 같은 거 썰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랑 같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더 촉촉해지잖아요. 이렇게 그 수분을 먹어서 점점 고양념장에 김 20장이 어떻게 가당치나 하나 싶었어도 이렇게 눅눅해져요. 어느 집에 반찬 해갈 때 이거 하나씩 해다가 드리면 먹을 때마다 좋아하겠죠? 자, 이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빠에야만 하면 되거든요. 빠에야는 해산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요새는 빠에야 할 때 홍합을 안 넣더라고. 왜냐면 홍합이 복잡하니까. 홍합을. 예. 근데 저는 홍합을 넣는 이유는 밥하려고 넣거든. 그러니까 홍합물로. 그 물 먹으려고. 그리고 사실 빠에야 할 때 홍합을 넣고 이렇게 밥을 섞으면 홍합 속에 막 밥 다 들어가 있고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홍합은 건져서 이렇게 꽂아 넣고 이렇게 해서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다 삶은 걸. 빠에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밥이거든.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스페인 쪽이겠지? 그쪽 요리사 하시는 분이 이걸 갖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먹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연구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밥을 따로 하더라고. 그래서 밥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걸 보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분이 하는 거하고 저는 조금 바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밥을 하는데 저는 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육수를 내서 그 육수로 밥을 할게요. 그런데 그 육수를 뭘로 하냐면 새우 머리하고 그다음에 홍합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 그 국물이 아주 근사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 감칠맛으로 밥물을 잡는 거예요. 홍합이 1kg가 3,000원이더라고. 홍합 씻을 때 이렇게 벌어진 거나 깨진 거는 버리세요. 네. 씻을 때 해감하세요? 이거는 해감 안 해요. 이거는 그냥 해감 안 해. 해감 안 하고 깨끗이 씻는데 씻을 때 이제 벌어진 거는 거의 상한 것들이 많거든. 힘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버리면 되지. 그래서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줄줄줄 나온 털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요? 근데 그냥 물로 그냥 꽉꽉 씻는 것부터 보여주고 그랬나? 그냥 깨끗이 씻어서 한 3번 헹구면 돼. 3번 헹구면. 이거는 해감할 것도 없고 아주 간단해요. 홍합 국물에다가 청양고추 넣어갖고 진짜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일 싸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집에서. 자, 여기다가 지금 3컵 넣었어요. 왜냐면 물은 내가 쌀은 2컵 할 건데 쌀 2컵에 물을 한 컵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조금 넣으면 이게 삶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홍합을 몇 개냐고 또 물어볼 거 아니니 또, 그지? 10개 다 넣자. 30개 정도로. 30개 정도. 근데 30개 정도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물이 진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요령껏 물을 좀 더 잡아서 그 물을 얼렸다가 나중에 해물밥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새우를 손질할 건데 새우는 한 10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씻어 놓은 거예요. 한 10마리 정도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빠에야 할 때 근사하게 머리까지 딱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긴 하는데 그거를 좀 포기하고 어쨌든 우리가 국물로 쓰자고 뚝뚝 잘라요. 내장 신경 쓰지 말고. 이 각각류 국물로 파스타 같은 거 해버릇하면 이거 새우 머리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새우 머리 갖고 된장찌개만 끓여도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새우 머리만 바싹 버터에다 구워갖고 새우 머리만 바삭바삭하게. 근데 내가 이렇게 새우 머리를 따로 이렇게 넣는 거는 이렇게 해야 국물이 폭 우러나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밥에서 그 각각류 맛이 제대로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팍팍 끓으면 이제 밥물을 불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쌀 2컵 해놓은 거예요. 2컵 해서 불려놓은 거예요. 몇 인분 기준이에요? 아까 그만큼. 먹기 나름이지. 이만큼, 딱 이만큼 양이에요. 물을 많이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잡지 않은 이유는 왠지 아세요? 신나게 하려고? 어우, 진하게 하려고. 왜냐면 국물을 많이 잡아 놓으면 진하지가 않으니까 덜 맛있겠어. 진하게 하려고. 대신 이렇게 물에 연이 닿게끔 이렇게 하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거 새우는 머리에서 물이 다 빠져나와요. 밥을 앉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준비할게요. 네. 됐어요. 이 정도면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다 건져요. 저거는 뭐라고 불러요? 저 복자를? 사러 가면 거기 앞에 써 있어. 그 얼마 이렇게 가격표 붙이는 것에 이름 써 있어. 무슨 망, 그지? 물을 원래 그 1대1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 반만 넣을게요. 네. 왜냐면 이따가 토마토니로 야채에서 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따 또 우리가 화이트 와인도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 반만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밥을 하는데 이제 이게 금방 버글버글 끓어요. 끓으면 타이머 해놓고 6분. 그리고 불 끄고 6분. 끓으면 이제 위아래를 좀 저어주면서 이거 살짝 눌어도 돼요. 눌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불을 좀 줄여갖고 한 7이나 6 정도로 줄여서 약간 중불로 해갖고 6분 두. 왜냐면 밥은 10분, 15분 두잖아요. 15분. 그런데 이거는 6분만 둬요. 그리고 불 끄고 6분. 그래서 약간 살알이 탱탱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따 뜸 들이고 또 볶을 거니까. 근데 이 빠에야가 밥을 잘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딱 밥 해놓고 시작하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밥을 아예 넉넉히 해놓고 2번에 나눠서 해야 되지. 오늘 해먹고 또 내일 또 해먹고. 다 익히지 말라는. 다 익히지 말고. 그다음에 밥도 이 국물도 해서 넉넉히 해놓고 그러면은 다음날 손님이 또 치러도 되지. 연속해 할 때. 그래서 홍합은 어차피 저렇게 꽂을 거니까. 그래서 건져서 이따가 나중에 꽂을 거고요. 그리고 이 국물 버리지 말고 앉혀놨다가 나중에 밥할 때 또 쓰시고 아니면 된장국 할 때 드세요. 된장국 할 때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웍을 쓰는 이유는 젓기 좋게. 그리고 이거는 안 붙는 게 좋아요. 코팅팬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재료랑 좀 불러드릴게요. 일단 새우 한 10마리, 그 다음에 홍합은 한 20-30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닭가슴살이 들어가거든요. 닭가슴살이 들어가는데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떨어져요. 코스코에 가면 그 저기 전기 통닭이 있잖아요. 로스티. 그거 6,900원 2만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웬만한 닭보다 싸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서 살을 다 껍질만 떼어서 먹고 살을 싹 발라놔요. 그럼 이게 간도 다 있고 이거를 한 200g씩 해서 얼려놓으면 한 3덩어리를 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할 때 쓰거나 아니면 구운 야채 샐러드 할 때 지난번처럼 그렇게 써요. 아니면 닭가슴살 냉동에 있는 집들은 삶아서 이렇게 썰면 돼요. 야채는 청홍피망.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색깔 때문에 너무 좋죠. 피망하고 저는 아까 반 개씩 넣었어요. 피망도 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야채찜 해 먹을 거나 이렇게 이런 데서 보일드 할 거는 이렇게 시들시들한 거 사면 싸요. 근데 시장이나 가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이렇게 시들한 거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린 이런 게 더 좋거든. 쫀득하고 수분이 좀 날아간 거. 그러니까 상한 건 아니잖아. 마른 거. 이런 거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양파가 중짜 하나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간마늘이나 편마늘 썰어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레몬을 썰어서 이렇게 탁탁탁 꽂아 놓으면 되게 프레시하고 상쾌하죠. 그리고 토마토 들어가고 그리고 양송이도 있으면 넣을까요? 지금 끓기 시작하죠. 네, 끓기 시작하면 타이머 눌러주세요. 그 불을 줄일게요. 이 정도로 줄여서 그다음에 이제 6분 둘게요. 여기다가 그 강황가루 한 숟갈. 강황가루가 아니라 커리가루 여기 있죠. 커리가루죠? 네네, 커리가루. 이거 심플리 오가닉 거. 네, 심플리 오가닉 커리가루 한 숟갈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을게요. 소금은 1작은술 정도. 이거를 할 때 애초에 양파하고 마늘을 여기서 볶다가 쌀을 넣어서 했대요. 그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볶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정신이 차려지면 여기서 처음부터 볶고 아니 정신 없고 잊어버리면 여기서부터 볶고 양송이도 한 10개. 틴타오로 닦으신 거예요? 네, 딱 닦았어요. 이렇게 저는 일 없어서 그냥 껍질까지 명상하느라 껍질까지 깠는데 안 까도 돼요. 해산물은 오징어도 제가 오늘은 오징어를 안 사고 갑오징어 그 값이더라고. 그래서 갑오징어를 샀거든요. 갑오징어 철이라. 오징어를 살 경우에는 오징어는 링으로 쓰세요. 링. 빠에야 집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속만 이렇게 딱 내장 빼내고 딱 이렇게 잘라서 링으로 써시고 갑오징어 철에 꼭 한번 갑오징어 데쳐서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그다음에 이거 갑오징어 할 때는 이거 재미로 그 칼집 넣어서 이렇게 칼을 이게 잘라질 것 같을 만큼 집어넣어요. 잘라줘도 되잖아. 아까 먹은 그거 확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 잘라서 한 번 누르고 한 번 자르고 한 번 누르고 한 번 자르고 이렇게 넣고 자르고. 왜냐면 벌벌벌 떠느라고 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살살살살 금거지 말고 확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찢어지기 전까지. 그래놓고 또 2번에 잘라버리고 한 번에 쑥 집어넣고 이만큼 집어넣고 자르고. 맛은 모르겠고 멋있어 보인다. 이런 거 하나 해도 저 있어 보이잖아. 네. 맞아요. 살면서 자격증 자꾸 따지 말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징어 손질했죠? 그 다음에 아까 닭가슴살은 아까 그렇게 그거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홍합이랑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썰을게요. 네. 표고는, 표고가 아니라 양송이. 표고 써도 돼요. 근데 표고 쓸 때는 많이 넣지 마세요. 표고 향이 너무 강할지. 원래 양송이는 향은 강하지 않으니까. 됐죠? 그리고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저어서 불을 끌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맛있겠지? 벌써 맛있어. 밥만 먹어도. 해산물밥. 네. 6분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불 껐어요. 끄고 이제 6분을 두면은 6분 뒤부터는 이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6분의 특별한, 그러니까 쌀 안에까지 익게. 근데 이게 완전히 익진 않아요. 네. 시간이 절대 부족하니까. 그래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양파인데, 양파가 이게 조금 많다. 중짜리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깍둑 썰기도 막 하는데 그냥 채 쓰면 돼요. 달걀 볶을 거니까. 이건 양파 채 쓸고, 양파 먼저 볶을 거예요. 양파 볶고, 양파를 아주 카라멜라이징까지는 안 가도 달근달근 볶아야 볶을수록 맛있어요. 양파에서 다른 맛이 나거든. 응, 그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암담한 거야.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 양에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아침에 4시 반에 출근하면서 왔길래, 아, 기도해줘. 시켜 먹어. 그래서 대공원 가, 당연히. 그러는데, 아, 기도해줘.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아, 이거 순탄이 되면, 이건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다. 할 게 너무 많았거든. 아침에 막, 왜냐면 손님이 왔다가 갖고 막 옷이랑 뭐랑 천지였었거든요. 근데 밖으로 내놓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내가, 이게 될까? 그러면 그냥, 널린 채로 하자. 근데 진짜 기적이네. 왜 기적인지 알아요? 당황을 안 하네. 그럼 끝난 거야. 마늘 몇 개 정도였죠? 마늘은 한 큰 거 3개, 아니면 한 조그만 거 지금 5개 정도 한 거거든요. 한 3개 정도 하면 되고. 자, 올리브유. 빠에야라서 올리브 쓰시는 거예요? 네, 빠에야는 올리브어요. 김, 그런 거 봐. 방금 전에 김 무침한 거 맞아. 어디가 나와도 나와. 뭐 어디 들어가도 맛있으니까. 그럼. 아유, 센스쟁이. 볶을 때는 그냥 계속 볶지 말고 뚜껑 덮어놨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넣었으면 돼요. 토마토는 사실 껍질 안 벗겨도 되긴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저는 아까 벗겨놨어요. 아까 끓는 물 살짝 데쳐서 십자해서 껍질을 벗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2-3개. 근데 이건 워낙 작아서 이렇게 3개만 할게요. 토마토에 칼집을 넣어서 살짝 데쳤다가 여기 토마토를 이렇게 칼집을 살짝 내. 네. 그리고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뒹굴리면 네. 껍질이 딱 떨어져. 그럼 껍질을 싹 빼. 그냥 살짝만 둥글리면 뺄 수 있는 거죠. 응. 껍질 빼기. 근데 그 칼집을 낼 때 칼집을 너무 깊게 내면 이렇게 떡 벗겨져. 무슨 말인지 알죠? 응, 밥은 이제 된 거예요. 껍질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살짝. 살짝. 그래야지 얇게 벗겨지거든. 아우. 밥 잘 됐지. 그치? 빠에야 밥으로. 빠에야는 리조또하고 볶음밥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볶음밥처럼 너무 날랑하지도 않아야 되고 리조또처럼 죽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중간. 이렇게 빠에야. 그래서 볶고 그 사이에 이제 토마토 썰을게요. 방울토마토 넣는 사람들도 많아요. 방울토마토도 넣어도 좋아요. 이제 요거까지. 그거 만약에 껍질 안 까면 그냥 생으로 바로 썰어서 넣어도 돼요? 네, 바로 썰어도 돼요. 바로 썰어도 돼요. 근데 중간에 껍질이 좀 벗긴다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식감에 예민하신 분들. 식감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파프리카가 있어서 아까 저기다 반 쓰고 이거 반 썼거든요. 이것도 그냥 길게 쓸게요. 어떤 분은 이제 깍둑 큐브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너무 안 보이더라고. 저는 이거를 다 볶지 않을 거고 살짝 익히기만 할 거니까 이렇게. 피망은 이거는 재밌게 링으로 썰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피자 같으지? 네.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새우하고 오징어를 넣어요. 해산물 먼저. 네. 중간중간 올리브유 계속 채워주세요. 올리브유 냄새가 잘 나면 정말 맛있는 냄새.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소금 후추를 뿌려주세요. 자, 이거 뒤집어진 거 봐요. 이게 갑오징어. 예쁘다. 꽃이
튼실튼실했죠? 양파처럼. 그죠? 와. 이렇게 해서 볶다가 저는 저 와인 있죠? 이 와인을 100g, 100ml를 넣어요. 그래서 뚜껑 덮어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거가 쭉 빠져나오게 해요. 그러면서 해물 잡내도 없애면서 근데 이 와인을 요리에다 쓰고 그 와인을 먹는 거래요. 그게 마리아주라고 그러더라고. 결혼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쓰고 그 와인을 먹으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그때 유튜브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술 먹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거 사는 거지. 거기다 넣어야 돼. 이러면서. 없으면 청아 써도 돼요? 청아 되죠. 청아 써도 되죠. 근데 이쪽 요리에는 소금, 후추, 올리브에는 이 와인이 어울리나 봐요. 자, 100ml만 넣었어요. 100ml만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후루룩 김이 날르면, 그 다음번에 이제 뚜껑을 닫아서 한번 익힐게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여기에 홍합을 여기다 넣거든요. 그러면 홍합이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 홍합이 이제 벌어지면서 쭉 이제 국물이 빠지죠.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홍합을 또 다 건져 내가 생각할 때 거기다 밥을 넣잖아? 그럼 비비다 보면 밥이 홍합 안에 다 들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내가 뭘 넣어줄 거냐면은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걸 넣어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었는데 28화인가에 출연하신 지난번에 영상에 나오셨는데 대구 그 김현수 씨가 내가 옛날에 영상에서 그랬대요. 갑자기 죽으면 사인이 아마 깡통일지도 모른다고. 캔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걱정돼갖고 캔 드시면 안 드시고 이렇게 이 병에 있는 것도 판다 그러면서 사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 소스는 토마토 소스인데 굉장히 클린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성분 되게 좋은 거라고 그분이 검증을 해서 주셔서 그게 있어서 지금 그거 넣어볼게요. 캐리는 중금속 이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대안이 없어서 했는데 이런 거가 있는 줄 알면 쓰면 되잖아요. 해물 거의 다 익었죠? 벌써 맛있는 냄새 나. 여기다가 이제 닭가슴살 넣고요. 그 다음에 양송이 넣고 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조금 이따 넣을게요. 원래 이렇게 넣고서 같이 밥을 여기다가 볶으면서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려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밥알 익히기가. 그래서 아예 밥을 이렇게 해놓고 하면 안전해요.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토마토도 아예 넣어버립시다. 이거 익힌 거니까. 마지막에 이거 넣고 밥을 넣고 비벼요. 비벼 넣고 뚜껑 닫아서 뜸을 들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토마토 소스로 이렇게 토마토 페이스트나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더 감칠맛이 나거든요. 캔에 있던 그 토마토 있잖아요. 옛날에 홀 토마토. 그런 것도 쓰세요 원래 할 때? 그 리얼 토마토 없을 때는 그거 쓰지. 그거 많이 썼지. 그리고 홀 토마토가 맛있거든. 이게 또 외국산이 맛있잖아요. 맛있지. 토마토 종자도 틀리고 네. 그리고 이걸 리얼도 쓰지만 그것도 같이 섞었어. 이제 스튜 같은 거 할 때는 굴랑시 같은 거 만들 때는 훨씬 맛있거든.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안에서 안 익은 건 없잖아요. 그죠? 안 익은 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 밥을 넣는 거예요. 이 밥 자체가 이미 그냥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익어서 망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금 간만 조금 보면 되는데 여기서 밥에다 소금 간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이거 살짝 눌리는 거예요. 살짝 볶음밥 하듯이 살짝 눌리면 더 맛있어요. 센스 있으세요. 아니 진짜 반하겠어 내가. 자기한테 지금 몇 번째 지금 4차례째 반하는 중이야 지금. 그지? 그죠? 센스 있어. 그다음에 이 밥 넣을 때는 중간에 올리브유 중간에다 넣지 말고 둘레에다 올리브 좀 넣으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없을 수가 없지. 올리브가 이렇게 많이 너무 좋은 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뚜껑 닫아서 쟤는 왜 따로 넣어요? 색깔이 너무 금방 죽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간이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얘는 변해도 어쨌든 빨강 뭐가 보이는데 얘는 변하면 색깔이 이상한 색깔이 카키가 되죠. 카키. 아니면 이제부터 다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눌어붙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기분 좋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불을 조금 줄이고요. 넣고 이거는 페이스트여도 상관없고 정 안 되면 이제 성분 좋은 퓨레나 그렇게 넣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그분이 주신 거니까 연수 씨 고맙습니다. 깡통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
3숟갈 넉넉히 넣었어요. 저는 또 퓨레나 이런 각자도 종류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해보면서 약간 또 감을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전한 걸 이분 때문에 이걸 알아서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 시켜 먹지 않겠니? 그 캔은 이제 끝난 내 인생에 끝난 거지. 그 딴 캔을 먹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할라피뇨하고 저기 올리브 넣으세요. 그러면 퀄리티가 확 높아져. 올리브 들어가면 진짜 검은색 올리브 들어가면 블랙 올리브 들어가면 씨 없는 거. 그거 캔이야. 아니 좋은 것도 있겠지. 내가 사는 거는 막 그 코스코에서 늘 사버릇해서 5개씩 붙어 있는 캔을 사갖고. 올리브 들어가면 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밥이 조금 약간 덜 익었던 것들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밥알이 이런 채로 먹는데 이거 식어서 이렇게 두면 아까처럼 네. 곤죽이 되는 거예요. 대충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밥알이? 그죠? 네. 블랙이 빠져서 아쉬운데 블랙은 홍합이 딱 채워줘요. 홍합하고 레몬이. 이게 인덕션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라서 다른 게 들어가면 막 엄청 소리내. 아, 이거 냄비 지글지글한 채로 온다고 생각해봐. 진짜 많다. 버스들이 좋아하겠네. 얘는 안 쓰는 거예요. 얘 갖다 막아놓으면 안 돼. 한번 꽂아. 걔는 절대 꽂으면 안 돼요. 혹시 올라가니까. 이게 블랙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2만 원 더 비싸지. 그렇지. 저 집 푸짐하다. 많이 주는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많이 주는 집. 이런 거 올려놓으면. 그러네요. 홍합이 그 가성비 높이는 데는 최고예요. 맞아. 그 스페인 가면은 이렇게 레몬을 축축축 꽂아주거든. 근데 아유 저게 뭐 무슨 별자구경이 있을까 근데 너무 프레시한 거야. 딱 왔을 때 그 중간에 이 올리브유 냄새에 이 레몬이 딱 박히면 특별히 뭐 이걸 짜서 먹거나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상큼해요. 그냥 가니쉬가 아니구나. 예, 가니쉬가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줘. 그러고 나서 여기다 파슬리가 없어서 아쉽다. 그 말린 파슬리라도 이렇게 뿌리면 돼요. 끝났어요. 그래도 오늘 굉장히 난항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기적적이네요. 은총이네요. 한번 먹어봐요. 건더기. 밥만 먹어요. 건더기. 오징어. 건더기. 오징어 팍팍 먹어요. 다 여러분들 거야. 와. 뜨거운 거니까 그렇지. 와. 진짜 먹은 거랑 다른데. 다르지. 저거 식어서 오늘 새벽에 해놓은 거고. 오. 괜찮죠? 괜찮은 정도 아니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손님 오면 미리 해놓지 마시고 알죠? 이렇게 딱 밑준비만 딱 해놓으면 아까 이분 말씀대로 밑준비만 딱 해놓으면 밥만 해놓으면 진짜 스트레스 없거든. 이 밥이 익는 거랑 이것 때문에 막 예민해져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아까 내가 하라는 거 대로 좀 절차가 복잡하지만 새우머리 띄어서 밥 하는 데다가 이제 최총력을 다 해놓으면 그리고 그 밥을 할 때 아까처럼 양파하고 마늘을 올리브에다 볶아서 쌀을 얹어서 밥을 해도 맛있어요. 밥이 더 맛있어요. 그게 더 정석이에요. 근데 아까 나 그거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려서 여기다 했는데도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피망이니 그런 거는 대충 있는 대로만 넣어도 되고요. 양송이는 없어도 안 넣어도 되고. 맛있어요. 성공했다. 하나, 둘, 셋.